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상위권과 극상위권을 가르는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차이를 아주 결정적인 핵심 노하우, 비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셀프 체인지업 최재형 코치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인간은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정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핵심적인 것들까지 그 중에 일부만 바꾸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가 겪는 이벤트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생도 복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수만 가지 생각 중에서 일부 의사결정만 바꿀 수 있다면 인생이 아주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그 큰 차이를 보면요, 아주 핵심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2등에서 한 4등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1등은 절대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넌 왜 그렇게 1등만 하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저도 매일매일 복습도 하고 시험 기간이 되기 한 달 전부터는 하루에 정말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1등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 120점 맞을 만큼 공부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마치 그 전율이 올라왔어요. 저는 여태 100점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새벽까지 했는데 저 친구는 애초에 기준점이 저는 100점이었는데 저 친구는 120점으로 설정해줬던 거죠. 그 사소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갈린 겁니다. 또 다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아마추어 육상선수와 프로 육상선수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 육상선수는 오르막길에서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에 아마추어 육상선수는 오르막길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기준을 낮추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훈련 방식이 다르고 운동 코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만약에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막길에서 페이스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절대적이지만 사소한 차이는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육상만 그럴까요? 어떤 공부만 그럴까요?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상위 1%라면 상위 1%와 상위 0.1% 사이에 있는 그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 크게 보이지만 굉장히 사소한 차이 때문에 내가 이걸 올라가지 못했구나, 내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작은 깨달음을 얻고 갑자기 확 도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그 사소한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굉장히 유머스럽기도 하고 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본질적인 어떤 하나의 생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듯이 분명히 살다 보면 억울하게 까이는 일도 많고요.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경우는 무척이나 셀 수 없이 많이 겪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한마디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겨내는 방식이 다르고 거기서 사소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고민처럼 안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이 오히려 좋아라는 프레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람은요,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습성이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 재미있는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월드비전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부자를 모집하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아마 어디 지하철 같은 데서 가서 보신 적 있는 것처럼 팸플릿을 들고 가만히 계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할까요? 저는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방법을 쓰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떤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설문조사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설문조사니까. 그런데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앞에 식중독도 걸리고 당장에 죽게 생긴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데 단 5,000원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조건 살려야죠. 당연히 살려야죠. 5,000원 거 별것도 아니죠.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한번 팸플릿을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의 이름을 갖다 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이 아이도 당장 5,000원의 기부가 없으면 죽습니다. 당신이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기부할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은 하나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내가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게 되기도 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말을 내뱉을 때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독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도 일단 본인이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목격해서 믿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극소수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공동체에 수속되었을 때 그 선한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 오면 위로받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기독교 믿어볼까? 이러다 보니 실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 말도 똑같아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오히려 좋아. 그러면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불행하게 펼쳐져도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좋아가 아니라 난 왜 이렇게 억울해?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세상이 진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요. 의욕이 꺾이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건 굉장히 사소하지만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프레임이에요. 거기서 내가 단순한 무기력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화로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전환시켜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의 초점이 달라지고요. 생각의 초점이 달라지면 같은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더 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꼭 돼야만 하는 이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일에 닥쳤을 때 오히려 좋아 라고 스스로 납득하고 시작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듯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나간다면요. 그 사소한 말 하나 차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같은 것들을 마주치더라도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요. 나에게 발생하는 이벤트가 달라지고요. 혹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 기회를 창출해내기도 하겠죠. 오히려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죠.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바꿔도 인생은 복리이기 때문에 정말 큰 차이가 벌어진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의사결정, 그리고 그 의사결정 전에 아주 사소한 생각 프레임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진다. 그 생각의 차이는 오히려 좋아.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억울해 보이는 일조차도 긍정적으로 레버리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프레임으로 전환시켜버린다면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나 스스로 생각의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과 사람들과 이벤트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세상의 법칙, 원리, 진리를 깨닫는 것 크게 보면 결국 인지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오히려 조화를 통해 또 하나의 인지 변화를 만드시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요, 오히려 조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조차 내가 무너지지 않고 무조건 견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코어 신념, 문장, 스스로 납득 가능한 것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